원리셈 초등 3단계 해설입니다. 네. 내용은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두 자리 그리고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학년에 있는 연산을 다 담고 있는 거고요. 아주 단순한 부분, 분수가 3학년에 나오긴 하지만 연산이라고 불릴 부분은 없거든요. 계산이 필요하거나 연습이 필요할 부분은 없어요. 개념을 잡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연수의 사칙 연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4학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3학년도 어느 정도 이제 각각의 사칙 연산에 대한 알고리즘은 무르익어가는 연습이 되고요. 오늘은 전체에서 연습을 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좀 특별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사실은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리를 나누어서 하는 거하고 조금 할 수 있도록 넣긴 했지만 세 자리 정도는 사실 세로셈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고요. 두 자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교과에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암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세 자리는 세로셈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빨라질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세로셈을 많이 만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문장제라든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지 세로셈을 푸는 거는 딱 그 연산할 때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는 뭐냐 하면 좀 실질적으로 연습해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783 더하기 439인데 이거를 세로셈으로 또 고쳐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될까 과연? 그것보다는 세로셈을 할 때 원리만 그대로 적용해서 700, 400, 1100, 80, 30, 110, 9, 3, 12 해가지고 자리 맞춰서 1222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실질적으로 문제를 세로셈과 같이 세로셈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풀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이제 안내는 계산 과정을 써서 자리별로 계산하면 세로셈으로 고치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로셈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모든 문제를 세로셈으로 풀 필요는 없다. 세로셈의 원리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연습하자, 이런 의도예요. 이런 의도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연산 방법을 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을 만들어서, 자, 이런 거는 595를 더한다고 하면 600을 해서 736을 해놓고 5를 채웠으니까 5 빼는 게 훨씬 계산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저학년에 했던 거, 2학년까지 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는 이 정도에서 덧셈은 다 연습하는 거 위주고요. 뺄셈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으로 넘어가도 세로셈으로 굳이 고치지 말고 600만 빼서 883, 그리고 30을 빼면 853, 그리고 9를 마저 빼면 844, 이런 식으로 자리를 나누어서 하나씩 빼서 몇이 되고 로 나누어서 쓰는 게 세로셈으로 해놓고 빼고 계산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세로셈으로 고치기보다는 실용적으로 원리는 그대로 적용하고 실용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각 자리로 나누어서 빼고 큰 자리부터 하나씩 빼는 걸 연습하도록 했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세로셈으로 해서 작은 자리부터 빼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역시 몇백 만들어 빼기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하게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쓰자라고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셈 연습을 쭉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도미노 받아내림,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중간에 0이 있을 때의 받아내림 또는 다 0이거나 해서 받아내림을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10이 받아내림 되었지만 10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또 내려가니까 여기를 9로 바꾸어 놓고 쓰는, 이렇게 받아내리고 또 받아내리고 이런 형태도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서는 마찬가지 앞에와 비슷한 의도의 페이지가 있어요. 세로셈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만 가로셈도 세로셈으로 고쳐서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좀 효율적으로 연습을 해보자. 자, 가로셈을 맞나? 그러면 세로셈으로 고쳐서 풀도록 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또 10배를 이용한 계산도 역시 아까 그거하고 덧셈 뺄셈하고 비슷해요. 그죠? 곱하기 9가 있어. 그러면 곱하기 10을 10배를 한 다음에 230을 만든 다음에 하나를 빼는 게 곱하기 계산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리도 알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고 있고,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 그러니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계산할 때 원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로 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이게 가로셈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말하자면 분배 법칙이에요. 39 곱하기 54는 30 더하기 9와 곱하기 50 더하기 4인데, 이때 10의 자리끼리 곱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10의 자리가 1의 자리, 1의 자리, 세로셈으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39 곱하기 54를 하면 자리는 바꾸지만 곱셈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곱셈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누면 왜 나누어져서 4개의 곱셈을 하는지를 알아보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의 검산식만 따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되는 거꾸로 푸는 문제가 들어가요.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였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한 결과를 곱셈으로 풀고 곱셈을 한 결과를 나눗셈으로 바꾸고 하는, 검산을 위해서도 있지만 거꾸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4학년 아이들 가르쳐 보면 4학년 학생들 중에 분명히 연산도 했고 수학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취약해서 응용되는 문제, 특히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약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모아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기초 연산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연습을 하게 되면 아마 3학년 연산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것 외에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원리셈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은 아이들이 그런 의도를 좀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책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